네, 오늘은 그 첫 시간은요, 중년기 건강관리에 대해서요. 중년기라는 게는 뭐냐면, 음, 나이가 50세 이후, 그러니까 이제 신중년기에서 진짜. 신중년기는 50에서부터 64세까지의 연령대를 신중년기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면 이 신중년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신체적으로 변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한 40부터 좀 노후가 온다 지정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확실하게 오는 게 50부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은 50이 되면 정말 갱년기가 오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신체적으로 가장 먼저 노화가 오게 되고요. 또 그러므로 해가지고 근육량이 확 떨어져요. 근골격량이 확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 갱년기,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기억력이 감퇴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뭐야, 막 액티브하게 막 살다가 갑자기 힘이 빠지니까 정서적으로 다운돼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독립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지. 여자들은 특히 갱년기 오면 우울증 많이 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내가 이제 은퇴한다는 느낌. 그 어떤 뭐라 그러나 막 허무함 뭐 이런 거 이게 동시에 온다니까요. 이 나이 대가 딱 지금 제 나이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문제가 뭐냐면 신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또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거기다가 또 만성질환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암의 발생률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암에 대해서 내가 대처하는 능력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 건데, 그러면 자, 만성질환이 확 늘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파란색이 고혈압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색깔 잘 몰라요. 색깔을 잘 몰라요. 이 무슨 색인지 잘 몰라. 두 번째가 그 빨간색인가요? 네. 빨간색이 비만이고, 그다음 세 번째로 되어 있는 게 고콜레스테롤이고요. 그 다음에 당뇨고, 그 맨 밑에가 고중성 지방이 있거든요. 이 보시면 뭐가 확 늘어나요?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고혈압이죠. 50이 되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혈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에서 59세에 보면 고혈압의 유병률이요, 30에서 40%예요. 그런데 70 이상이 되면은요, 70%.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지금 연세가 70대 후반이거든요. 고혈압이 당연히 있지. 어머니가 50대까지만 해도 혈압이 낮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그냥 고혈압은 나이와 같이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 당뇨 이런 만성 질환들이 이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건강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만성 질환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면 왜 이런 만성 질환이 증가하느냐?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예방이 되느냐? 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코엔자임 Q10을 지난번에 공부했는 기억나요? 나이 한 40부터 해가지고 확 떨어지게 되고, 그죠? 특히 어디에 많이 떨어진다고요? 심장, 그죠? 폐, 그 다음에 뭐였어요? 콩팥. 근데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코큐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코큐텐의 어떤 항산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을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꼭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코큐텐을 조정을 해가지고 항산화 기능 있죠? 그 다음 혈압 떨어뜨리죠? 지난번에 제가 기억나시죠? 산화질소 해가지고 혈관을 늘리잖아요. 왜 그런 거. 이게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그 다음에 지질 개선을 위해서는 오메가3, 그죠? EPA, DHA. 그래서 EPA, DHA는 중성지방을 개선해주고, 혈행 개선해주고, 그 다음 기억력 개선해주고, 그리고 눈 건강에 도움되고,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는 어디에 도움되죠?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리고, 그죠? 하지만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장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원활한 배변 운동,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개선해주고, 혈당도 떨어뜨리고, 그죠? 그래서, 만성 질환을 줄여주는 거 물론 다 필요하지만은, 특이적으로 여기 적어놨는 게 코큐텐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3 이야기 있고, 식이섬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것도 이제 충분히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운동이 중요하죠. 지금 요번 시간에 하여튼 그 관절 이야기도 할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근감소증 이야기 좀 할 건데,
근육 감소증, sarcopenia라 그래요. 이야기 좀 할 건데. 어쨌든, 이 나이 되면 근육량도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 어떤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저도 사실 운동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제가 딱 40대 중반 이후부터요, 안 하던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어제도 제가 저기 24,000보. 요즘 4월달 들어가 평균적으로 목표로 15,000보였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17,000보 걷고 있더라고. 평균적으로. 절대로 그 엘리베이터 안 타요. 무조건 계단. 무조건 계단. 아까워가지고 할 때 되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근육 유지하고 체지방 감소 위해서는 운동과 단백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암 예방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암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꾸준히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는 보면 암을 예방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항산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암, 항산화, 항염증 같은 말이에요, 거의. 예, 그래서 암 예방을 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암은 이미 막 진행돼 버리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한다는 거는 이미 몸이 망가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암이 있으면 또 암 치료 중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그래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주고 그다음 면역 저하를 예방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섭취해야 되는 음식과 중요한 영양소. 우리가 뭐 이때 계속 영양소 공부 많이 했지만은 정리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 네. 그래서 암을 예방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식물 영양소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게 더블엑스잖아요. 그래서 더블엑스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식물, 농축물들. 이게 암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항산화 영양소죠. 항산화 영양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비타민, 에이스, 그 다음에 미네랄, 아연, 뭐 망간, 셀레니움, 몰리브덴, 그 다음에 식물 농축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이런 암을 예방하는 항산화 효과가 있고 항암 효과가 있는 거를 계속 꾸준히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대장암을 예방하는 거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식이섬유죠. 식이섬유. 그죠? 그래서 이 식이섬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는 거는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할 건데, 근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근육 감소라는 거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육이 감소되면은요, 생각보다가 많은 질환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첫 번째, 통증과 염증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감소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근육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두 번째, 골다공증 와요. 그죠? 그 다음에 관절이 약해지겠죠. 관절염이 오고,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이 근육량이 떨어지면 대사증후군이 와요. 이게 뭔지 아시죠? 근육량은 뭐와 관련돼 있어요? 기초 대사량과 관련돼 있잖아. 그러면은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게 나이가 들면은 왜 전부 다 지방으로 바뀌어요? 이 대사가 안 되는 거야. 똑같이 먹었는데 이 전부 다 지방으로 다 바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대사 증후군이 늘어난다는 거지. 그러므로 해가지고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당뇨병 같은 게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지 능력이라든지 두뇌 기능이 떨어진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근감소증 하는 거를 질병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sarcopenia라는 용어를 써서 이게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 평균치보다 더 떨어지는 걸 가지고 근감소증 이렇게 이야기해요. sarcopenia. 그래서 이 sarcopenia가 오면 사망 위험이 4.1배. 그리고 걷는데 갑자기 잘 못 걷게 되는 경우 있죠. 나 잘 걸었는데 보행 속도가 감소해. 그 다음에 이 정도 되면 사망 위험도는 5배 더 많다고 돼 있잖아요. 이 정도로 sarcopenia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걸음이 만약에 늘어지거든. 아, 나는 지금 근감소가 왔구나. 그러면 내가 만성질환이 많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육 유지를 위해 가지고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단백질이죠. 요거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할게요.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리고요,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많이 안 먹으면은요, 물은 단백질, 근육량뿐 아니라 관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모든 것이 다 도움이 돼요. 살 빼는데도 물이 필요하고, 대장 건강에도 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단백질과 그 다음에 수분, 대사를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근육 운동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라든지,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D라든지, 이런 게 모두 다 근육 유지를 필요해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근육을 구성하는 성분이 단백질뿐이 아니죠. 뭐예요? 수분도 됩니다. 수분. 자,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젊은 나이 때는 키를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점점 감소하거든요.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 키는 안 커요. 하지만 왜 이미 성장포는 닫겠거든. 그러면 그래도 나이가 들어도 성장 호르몬 분비가 되면 이 성장 호르몬이 한 역할이 뭐냐면요. 바로 근력을 높여주고 골밀도를 높이고 지방 분해를 시키고.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건강하려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많이 시켜야 되겠죠. 예. 그리고 성장 호르몬 나오면 심폐 기능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뇌 기능도 좋아지고. 그죠? 그 다음에 불면, 불안, 우울증 같은 것도 개선돼요. 이해되시죠? 긍정적인 어떤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거죠. 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모든 것에 중요한 것이 성장 호르몬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제가 관절염 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관절염에 대한 부분 중요하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시다시피 남성보다는 여성이 퇴행성 관절염이 많죠.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 고통이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 것다고 돼 있어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 예방을 하려면은 글루코사민이라든지 MSM 같은 연골 구성 성분들이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관절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제일 중요한 게는요, 체중이에요. 체중 줄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절대로 관절에 무리 가는 운동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자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양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영양에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단백질은 바로 연골의 구성 성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비타민C 같은 이런 항산화 영양소가 연골 세포가 산화되는 거를 보호해주고, 비타민C는 또 뭘 만들어요? 콜라겐을 만들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인의 모든 질환은요, 뭐와 관련돼 있다? 염증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염증. 그래서 두뇌, 뭐 심혈관계, 근육, 뼈, 피부, 갑상선, 폐, 위장관, 신장, 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만성 염증이 결국은 모든 병의 근원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왜 그 독소 이야기하고 항산화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 베이스에는 뭐가 있다? 염증이라는 거죠. 그죠? 원래 염증이라는 거는 정상 면역이지만 이 염증이 어떻게 해요? 과한 거. 그 다음에는 엉뚱한 거. 이상한 염증. 그죠? 이런 게 결국은 만성질환을 유발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염증을 조절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표 보면 머리 아플 건데 몰라도 돼요. 근데 염증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1번은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오메가3입니다. 아시겠죠? 오메가3. 그래서 오메가3인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는 오메가3가 아이코사노이드 이야기해서 홀수 계열의 프로스타글란딘, 뭐 스롬복산, 로코트린 이야기 한 적 있죠? 네. 그것도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약간 다른 개념의 염증 해소 물질이 나온다는 연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에 넣고 싶으면 넣고 넣기 싫으면 안 넣어도 돼요. 리졸빈 하는 게 있어요. 리졸빈. 오메가3가요. 리졸빈이라는 염증 해소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염증을 직접 컨트롤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뭐 복잡하잖아. 결국은 오메가3 기능이 보면 항산화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 개선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밑에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뭐 지난번에 했던 그게 그렇게 정리할게요. 이거 내가 영어로 또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염증을 떨어뜨리고 LDL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리고 중성지방도 떨어뜨리잖아. 그 이야기예요. 맞죠? 네. 해석할까요? Feedback on the lipid mediate synthesis. 그죠? 지방 대사를 촉진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줄여준다는 말이고, 세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말이고, 세 번째는 이펙토사이토시스. 이건 해석이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LDL에 그죠? 그거를 또 줄여준다는 이야기고. 맞죠? 네. 예. 그래서 리졸빈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염증 해소 물질, 산화 스트레스 억제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인데 이게 EPA, DHA가 아까 뭐 리졸빈, 또 딴 것도 있어요. 뭐 프로텍틴, 마세신 이런 염증 해소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줄여준다는 이런 연구가 이 논문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SM 가는 거 알죠? MSM이 뭐예요? 어디 들어있어요? 우리 제품에는 조인트 가드에 들어있는 거 아시죠? MSM 가는 게 사실은 그 속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황이 들어있죠. 그래서 혈압 조직의 필수 물질인 황. 그래서 이게 연료의 원료가 되는 성분을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MSM은요, 파골세포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이런 개념 들어보셨어요? 뼈를 만드는 데는요, 뼈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걸 조골세포라고 해요. 그리고 파골세포는 뭐냐면, 뼈도 수명이 있잖아. 오래된 뼈는 소멸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뼈를 파괴시키는 게 파골세포인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젊을 때는요, 조골세포의 기능이 많아가지고 뼈를 많이 만들어. 그리고 파골세포도 적당히 있어야지만 뼈가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요, 조골세포는 기능이 적고요, 파골세포는 기능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면은요, 조골이 안 되는데도 파골이 파괴돼 버리니까 골다공증 다 와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실 파골세포도 없으면 안 돼. 적당히 있어줘야 돼. 그런데 나이가 들어 생기는 골다공증, 특히 노인성 골다공증은요, 여성 호르몬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조골세포의 기능은 줄어들고 파골세포 늘어나가지고 얘가 빨리 골다공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다공증 약 중에서는 이 파골세포 기능을 억제하는 그런 약들이 많아요. 근데 이 부작용이 심하거든요. 왜? 파골세포가 기능을 억제시켜버리면요, 비정상적인 뼈가 만들어지고 뼈가 단단해져요, 노인들. 그러니까 뭐죠? 쉽게 말해서 엉뚱한, 보통 뼈는 물렁물렁한데 그 부위는 또 단단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뼈가 이게 밸런스가 안 맞겠죠. 그래가지고 어스러지기나 막 부러지기 쉽게 된다. 그러니까 단단한 뼈는 뭐예요? 이렇게 부서지면 어스러져 버리잖아요. 이해되시죠? 아예 안 부서지면 되는데. 이게 뼈도 적당히 뭐 유달이 돼 있으면 이렇게 안 부러지고 이렇게 이게 되잖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노인성 골다공증이 그게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 MSM이요, 이 파골세포의 작용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 MSM이 항염, 항산화 효과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보면 염증 촉진 물질들 있죠. PGE, 짝수계열이잖아요. 알죠? 몰라도 돼요. 인터루킨 6, 그 다음에 튜머 네크로틱 팩터가 TNF 알파, NF 캐파 비康 있는데 이런 게 염증 물질이에요. 이걸 억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MSM은 뭐예요?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MSM의 기능을 이제 했는 이 도표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예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네, 이거 뭐 알아가 뭐 하려고, 그죠? 알면 좋지. 어쨌든 MSM은 뭐야? 염증 촉질 물질을 억제하는구나. 뭐 외우고 싶으면 외우세요. 인터루킨 6, 튜머 네크로틱 팩터 알파, 그죠? 그 다음에 뭐 NF 카파 B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장년층이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장수 시대에는 사실 두뇌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매 발병률이 늘어나고 치매 환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억력 장애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 보시면요. 노화에 의한 기억력 감퇴가 65%, 그 다음 경도 인지 장애가 25%, 그 다음 10%가 치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데 보세요. 정상적인 노화에도 이렇게 진행되는데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아시죠? 알츠하이머 뭐예요? 뇌세포가 파괴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청나게 빨리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력 개선을 위해서 나와 있는 제품이 우리 제품 뭐 있어요? 은행잎 추출물 있죠? 그 뭐죠? 이름 뭐죠? 징코 M, 그죠? 그래서 이게 은행잎 추출물인데 이 은행잎 추출물이 기억력 개선해주고 이게 혈행 개선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행 개선은 이게 플라보놀 배당체죠.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뭐예요?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되는 걸 억제함으로 해가지고 베타 아밀로이드가 대표적인 독소들이잖아요. 그죠? 산화 물질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플라보놀 배당체가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억제해주고 항산화 기능을 해주고 뇌혈류를 좋게 해주고 혈소판 작용을 억제해주고 이런 으로 해가지고 기억력을 좋게 해주고 혈행 개선을 도움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도움 되려면 오메가3, 특히 어디? 뇌는 DHA죠. 그래서 우리 제품에 빌베리 DHA. 그죠? 그래서 도뇌의 구성 성분이면서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되는 거. 그다음 옛날에는 레시틴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는데 그 외에 기억력에 도움되는 거에 보면은 이제 비타민 D, 비타민 C, 항산화, 그다음 L테아닌 아시죠? 우리 제품 어디 있습니까? L테아닌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 뭐죠? L테아닌 들어있는 거 뭐예요? 집중력 개선제. 네, F-옥타코산을. 그래서 마시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유산균도 이제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기억력 관련 어떤 기사들인데 여기 보시면 스웨덴의 어떤 연구소에서 심장 기능하고 노인기 치매하고가 비례한다는 지표가 있어요. 심장이 나쁜 사람이 뇌 기능이 더 떨어지더라. 그래서 심혈경 지표가 나쁜 사람들이 그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체중을 관리하고 금연을 하고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줄여줬더니만 기억력이 좋아지더라. 심혈관 지표가 높아질수록 치매 발병률이 낮아지더라. 그렇게 쉽게 말해서 치매를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항산화, 스트레스 줄이고 염증 줄여주고 그죠? 운동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혈관 계통의 건강이 양호하면 치매 가능성이 떨어지더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정신건강에서 또 연구해봤더니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여기 보시면 주관적 인지기능 검사와 치매의 상관관계예요. 그래서 스스로 인지기능이 떨어졌다 생각하지만 실제 검사 시 정상인 경우 또 수면 부족 등 신체적 요인과 우울증 같은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 장애에서 발생하는데 주관적 인지기능 저하가 된 사람은 치매로 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우울이 있는 사람이 치매로 갈 확률이 더 높아지고 인지기능 저하를 심하게 느낄수록 치매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예, 예, 같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력이나 어떤 인지가 떨어진다는 말은 내가 치매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뭐예요? 이런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혈행 배정 관리라든지 심장 어떤 거라든지 이런 거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노년기를 준비하잖아요. 이게 아까 중년기인데 중년기는 50에서 65세란 말이에요. 그럼 65세 이후를 지금 노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년기를 잘 대비하려면은 이 중년기의 건강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지. 할머니가 네. 대추를.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뭐야 하면 근육량 유지가 중요하고 염증을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산화되는 것을 관리해주는 게 중요하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부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